오늘 오픈은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 전. 이 시간쯤 되면 출출하다, 야식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 배달 음식 업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등장 때문입니다. 이 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일일이 업체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편리하다 보니까 사용자 수가 늘고 있지만 이 이면에 불거진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션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냉장고에 갑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편하긴 편해요. 딱 어플 눌렀어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긴 해요.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같이 주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주문 자체가 안 됩니다. 또 양을 줄이는 거죠. 나는 전단지만 돌리는데 옆에 있는 거기에 등록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봤느냐, 안 이용해 봤느냐 이걸 가지고 요즘에 신구 세대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다 이용하실 줄 알아요. 아, 써보셨어요? 제가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저 뭐 시켜 먹은지 아세요? 밤 11시에 네. 편하긴 편해요. 딱 어플을 눌렀어요. 예. 근데 뭘 시켜? 대중소, 족발, 중, 소주도 됩니까? 소주, 예스까지 해서 어플 하나로 그냥 바로 배달이 오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또. 이 시대 조류에 맞는 또 어떤 어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편한 게 우리가 예전에는 뭐 시켜 먹으려고 할 때 야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서랍에서 전단지를 이만큼 꺼내서 보잖아요. 그렇죠. 책자 다 넘겨보고 아니면 냉장고에 갑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냉장고에 붙여놓은 걸 그렇죠. 보고 전화번호를 막 본 다음에 전화를 걸거나 네, 이랬는데 맞아요. 이 앱이 편리한 거는 정말 열면 예를 들면 중국집이다.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중국집이 쭉 나와 있는 반경 거예요. 1km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우선 내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가격도 비교가 되고 앱을 정말 사용하는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긴 해요. 맞아요. 편리한 건 정말 확실해요.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신구 세대가 이렇게 나뉘네요. 안 써보셨군요. 아니 저는 사실은 써보고 말씀하세요. 써보진 않았는데 손절하는 건 아닌데 써보세요 한번. TV 광고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주문하는지는 한눈에 제가 다 마치 해본 사람처럼 알 정도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배달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네. 전단지가 그냥 그 우리 휴대폰에 그냥 싹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휴대폰을 보고 만약에 주문을 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배달업체한테 넘어가서 배달업체가 음식을 배달해주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휴대폰에서 제가 직접 결제를 가능해요. 결제를 하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배달업체에서 가서 배달업체가 배달을 해주고 나중에 이 두 사람 간에는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단계가 남겠죠. 그렇죠. 네. 어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까지 깐 사람들이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이 다운로드 받은 사람. 스마트폰에다가 이 배달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한 게 1,000만 명인데 전년 대비 10배가 늘어난 숫자고요. 작년에는 100만 명이었다는 얘기죠. 1,000만 명이고. 새 업체가 가장 큰 이 배달 어플 운영하는 업체인데 매출이 올해가 한 1,500억 정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전망이 되는 거고요. 배달 어플로 시켜 먹은 음식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이에요. 1조 원어치를. 이 서비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죠? 아니, 그래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한 최초로 나온 게 한 3, 4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붐이 일어나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새 업체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 한 90% 되거든요. 2015년 넘어가면 이게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1조 원의 이 시켜 먹은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의 또 산업의 축을 이루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추가 요금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조인지 궁금했었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유통 채널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죠? 소비자와 그 업체 사이에. 그렇죠.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골목 상권 강화라는 점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골목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아서 유명하지 않아서 광고를 안 해서 이렇게 좀 묻혀있던 이 지역의 숨은 맛집들이 이제 어플에서 이렇게 보고 직접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골목 상권 강화가 되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의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약화될 수가 있다. 이거 어플 안 하는 사람들도 역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거 아직까지는 그냥 우려 정도의 얘기인데 그런 점도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지적은 나오고 있죠.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3개 업체라고 저도 좀 딱 떠오르는 게 2, 3개 업체가 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TV 광고 내는 게 이게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요즘 TV 광고나 전단지 광고 보면 정말 어플리케이션끼리의 어떤 마케팅 경쟁도 또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광고만 봐도 알 수가 예. 있는데 사실 선발 주자는 요기요였죠. 요기요에서는 이제 박신혜 씨가 배우 박신혜 씨가 나와서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예쁘더라고요. 광고 내용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두 번째 너무 나왔던 같아요. 게 이제 류승룡 씨, 영화 배우 류승룡 씨가 아하. 뒤에 그 영화 그 광고처럼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이게 민족입니까? 영화 예고편인가 하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보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배달의 민족이었죠. 맞아요. 예, 네.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또 그 앱을 광고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맞아요. 신혜야 넌 원래 예뻐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7번 방의 선물. 예. 거기에 보면은 류승룡 씨가 아버지였고 박신혜 씨가 딸로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혜야 넌 원래 예뻐라는 그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보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 그게 배달의- 상대 업체 아, 광고에 박신혜 나온 씨가 거를 그렇죠. 약간 느낌을 네, 주게 그러니까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을 줬어요. 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등장한 배달통인데 네. 이분은 이제 앞에 있는 요기요와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배달의 그 민족. 배달의 민족을 모두 다 디스를 합니다. 아, 뭐 이런 그래요? 식의 뭐 예를 어떡해요? 들면 이제 TV에서 그 광고가 어떻게 나면 TV에서 여자가 뭐 이렇게 막 여기 막 이러고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아우 시끄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요기요를 앞에서 이제 약간 디스하는 거야. 이렇게 광고에도 예. 또 확연히 드러낼 수 있게 서로 그 마케팅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근데 그만큼 치열하다는 예, 얘기죠. 치열한 이유는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앱으로 인한 시장이 점점점 커지니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광고도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또 광고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세 개 업체가 각각 서로 우리가 1등 업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세 업체가 이제 선발 업체고 제일 시장 점유율이 90%라 했잖아요. 1등이 이제 배달통이라는 업체예요. 이 배달통 업체는 뭘로 1위냐? 네. 여기에 등록된 업체 수가 20만 개로 가장 많다. 아, 그래서 음식 1위입니다. 업체가 가장 많고, 예. 그다음에 수수료가 가장 낮다. 이게 어플 회사들이 세 개가 네. 이제 각각 그 일반 우리가 시켜 먹는 그 예. 식당에다가 이 주문을 받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잖아요. 아, 예, 그게 예. 제일 낮아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수로 1위를 해요.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어플 네. 이 배달의 민족을 깔았다가 그게 1위고 브랜드 평가에서도 1위고 또 요기요는 뭐 구글 플레이 어워즈 베스트 앱이다. 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인지도가 있고 여긴 또 외국계 회사잖아요. 외국 독일계 자본이 들어와서 굉장히 좀 뭐랄까 탄탄한 자본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세 업체들의 가장 관건은 많은 업체들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면 예. 그 많은 업체들이 돈을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주니까 예.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과당 경쟁을 하게 되지. 근데 배달 업체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등장과 함께 장사가 더 잘 된다면 뭐 수수료 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상 수수료 때문에 최근에 좀 시끄러운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그 맞아요. 수수료 공방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특히 이런 그 주요 세 개 업체들이 예. 이제 수수료가 네게 높으냐 내게 낮으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뭐 수수료 낮으면 가맹점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겠죠. 많이 오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과도하게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또 근데 사실 뭐 서비스라든가 기술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좀 나오는 거죠. 아, 배달 앱들, 네. 어플리케이션 업체들 사이에 그렇죠. 첫 번째 공방이 있었고 예. 업주와 어플리케이션 그 배달 업체와 이 어플리케이션 업체와의 또 약간 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도? 없을 리가 없겠죠. 예. 이게 이제 지난 5월에 불거졌는데요. 한 치킨 업체 업주가 네. 그 자기의 그 매출 기록 이런 그 장부를 우선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지난 5월에 요기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세 개 업체 중에 하나는 요기요와 제휴를 맺었는데 내가 보름 만에 해지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장부 좀 봐라. 예. 수수료가 이렇게 많다라고 해서 공개한 게요. 수수료가 무려 17%였어요. 아. 우리가 닭 한 마리 한 15,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예. 내가 뭐 2마리를 시켰다. 가족이 뭐 많아서 예. 그러면 나는 이제 한 3만 원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 치킨 업체는 그 요기요에게 한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그러네요. 주는 5,000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예. 치킨 단가 계산해봐야 돼요. 자, 계산 들어가 봅니다. 치킨이 보통 요새 한 15,000원이라고 치죠. 보통 그 정도 합니다. 요새. 네.
닭이랑 식용유 또 양념값 포장비를 합하면 절반 정도 됩니다. 7,500원 예. 절반 잡고요. 예. 나머지 7,500원으로 배달비, 배달 인건비, 전단지, 전기세, 임대료 이런 거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배달 인건비가 한 2,000원 되고 전기세, 임대료가 또 한 2,5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마리당 한 2,900원 남잖아요. 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7% 내버리면 뭐 10%라고 쳐도 1,500원, 15,000원에 10% 1,500원이 애플리케이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900원 나누는데 거기에 1,500원 1,100원 따니까 들어왔으니까 1,400원. 그렇죠. 1,400원. 네. 1,400원 남는 거죠. 이거는 한 마리 15,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예. 10%가 안 남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마진율이 그러니까 10%가 마진율이 10%가 안 되니까 굉장히 그 소매점에서는 그렇지, 지금 우리가 가맹점에서는 또 여기 민감할 수밖에 근데 없어요. 우리가 지금 또 평균으로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지만 전기세나 임대료 좀 더 들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애매한 구조를 오히려 이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예. 갖는 경우도 생겨버린 건데 네.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에 가맹되어 있는 업주들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배달 3사 수수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분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배달의 민족이 이 5.5에서 9% 월정액으로는 35,000원에서 5만 원이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가 12.5%예요. 아까 17%인데 낮췄죠. 예. 최근 낮췄어요. 또 배달통 같은 경우는 2.5% 또 아니면 월정액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이게 원래 최저였는데 다시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낮아진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들 3사가 다 같이 수수료를 조금씩은 낮추고는 낮출 수밖에 있는데 없어요 지금. 그렇죠. 가맹점들을 계속 모집을 하려면 낮추겠죠. 실제로 그 수수료 부담을 갖고 있는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걸 체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요. 저희가 이 배달업체,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배달통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저희가 6.25 세 개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수수료가 어디가 더 비싼지 알 수 있을까요? 6.25가 비싸요. 그 Y 업체는 이제 월정액을 안 받고 수수료는 받습니다. 근데 수수료 가장 높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여론 좀 있는 이유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사장님한테 수수료 낮추겠다고. 저기 문자로 왔어요. 그런 거는. 수수료 낮아진 걸 가맹점주가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것도 조금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제 관리가 이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생각이 좀 예. 드는 답인데 만약에 이렇게 수수료 주는 게 좀 아까우면 그럼 계약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서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네. 쉽게 생각해서 왜 내가 그 배달 앱에다가 예. 내가 수수료가 등록을 주고. 수수료까지 주고 등록을 하느냐. 남들이 하니까. 옆에 경쟁업체가 하는데 어떡합니까? 맞아요. 나는 전단지만 돌리는데 맞아요. 옆에는 거기에 등록해서 예. 주문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나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존에 전단지 광고를 하던 분들은 역시 또 큰 전단지대로 그렇죠. 하고 아직은 이중고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 옆집 거군요. 아이가 과외 가니까 저기도 과외 가야죠.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애플리케이션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이렇다면은 그럼 현재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장들은 어떤가요? 먼저 이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의 입장은요. 네. 이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은 무슨 수수료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 결제를 한 경우에만 이제 수수료를 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전화 결제 그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문의 70%가 이제 전화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 물지 않고 배달통 경우에는 더 많다. 우리는 90%가 전화 주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배달통은 또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업계 최저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가맹점 월 수수료 금액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그 73%가 월 15만 원 이하의 그 수수료를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우리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다. 가맹점당 그러니까 전체 가맹점의 73%로부터 15만 원 이하의 수수료만 받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까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들끼리 수수료를 너무 적게 해줘서 소송을 걸었다. 이거는 어떤 그게 내용입니까? 공정위에 그렇게 해서 네네. 그 분쟁까지 이제 신고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하. 이제 배달의 민족이 최초에 이제 자기네 수수료가 싸다 이렇게 예. 요기요 수수료를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요기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기요가 수수료가 많다고 할 수가 없다. 좀 항변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배달의 민족 네. 5%대고 요기요는 10%대니까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네. 우리는 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자체가 달라서 그걸 가지고 저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비방하는 거는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하지 아니다. 말자. 예. 그 명목으로 수수료가 조금 더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건데 만약 그렇다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양이 달라요. 맞아. 분명히 들었어. 그림에는 이 정도 양이었는데 왜 이 양이 이거밖에 안 되지? 주로 적으니까 불만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A 브랜드의 어떤 A의 메뉴를 시켰는데 내가 시킨 메뉴의 그 브랜드도 아니고 그 메뉴도 아닌 것 같다. 또 이런 불만도 많고요. 예. 또 특정 요일에 왜 통신사 할인 30% 이렇게 주잖아요. 예. 딱 해봤더니 안 돼요, 전화가. 너무 폭주하니까 일부러 안 받는 걸 수도 있고 주문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30%를 싸게 해주는 그 날인 만큼 네. 너무 많이 전화가 오기도 할 뿐더러 일부러 안 받는 그 측면도 30% 있다는 할인한 의심이 되는 데다가 거죠. 또 어플리케이션 수수료까지 때문에 남는 게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아예 안 받는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아하. 그 단골 치킨집 실제로 우리 제작진이 예.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소보다 양이 훨씬 적게 오고 원래 그 브랜드 안 시켰는데 딴 브랜드가 왔어요. 진짜로요? 네. 콜라도 안 주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예상이 됐던 일인 게 예.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이걸 팔았는데 10,000원에 팔고 뭐 예를 들면 3,000원 이익을 봤어요.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한 업체가 지금 낀 거잖아요. 이 그렇죠. 과정에. 예, 이 그렇죠. 과정에 한 업체가 끼면서 여기서 1,000원을 가져가요. 예. 가져가면은 예를 들면 나는 어쨌든 이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나 나는 마이너스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나도 네.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이거를 돌리는 게 이제 소비자한테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양을 줄이는 거죠. 아니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거나. 근데 그렇죠. 가격이 예. 올리면 또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게 결국 그러면 그렇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근데 이렇게 조금 전처럼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을 했더니 양이 적게 온다거나 서비스 콜라가 오던 게 안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업체와의 어떤 갈등이 소비자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소비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 예. 만약에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법으로 해결할 사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우선 액수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네. 뭐 양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만큼 한데 왜 이제는 요만큼 오나요? 라는 얘기도 좀 그렇고 예전에 서비스를 줬는데 지금 왜 서비스를 안 주나요? 이것도 말 그대로 좀 서비스잖아요. 좀 싫었잖아, 얘기하기가. 아니요. 좀 싫어온 거를 떠나서 그래서 얘기 못 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광고를 하는 이 앱 회사에서는 어떤 방침을 두고 있냐면은 만약에 뭐 이렇게 배달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네.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 해서 뭐 예를 들면 환불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무슨 쿠폰을 제공해주든지 이렇게 본인들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몰라서 그냥 치킨집에다가만 항의하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 해결한다라기보다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지금 앱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앱 회사에다가 한번 항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구제를 받으시고 그래도 뭐 구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다음에는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그거 외에는 제가 드릴 팁은 그게 없어요. 사실은 가장 큰 무서운 벌일 수도 예. 있어요. 그죠? 네. 불만을 접수해서 잘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서비스 업체의 본질일 텐데요. 이런 네.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그 음식 점주들 간의 대립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중소기업청이 배달 앱 업체들의 수수료 실태에 대한 분석에 착수를 했고요. 이르면 올해 안에 수수료 인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갑을관계 또 불공정 거래에 있어서도 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등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과도하게 하면서 그 채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를 이렇게 이제 걷어들이는 방식인데 점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점주들 마진을 착취해서 점주들이 폐점위기로 몰아간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사회적 법인이라든지 공익기업이라든지 공익법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치킨협동조합. 이 치킨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또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경우가 좀 있는지 사례를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협동조합이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뭐 버거킹이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100%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런 형태가 돼야지 상생이 말로 하는 상생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거대 자본들 물론 배달 앱이 거대 자본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독점이잖아요, 지금. 독점이다 보니까 이 가맹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협동조합 같은 게 나와서 두 개 축으로 해서 팽팽하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렇게 상생을 하는 게 가장 또 좋은 모습의 산업 발전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은 물론 몇 년 됐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인기를 끈 것 자체가 좀 초기 단계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일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내다봤을 때는 상당히 편리하고 또 IT 기능을 또 최적화한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자본들이 좀 사라지고 점주와 업체들 간 또 소비자들까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순수하게 정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면 정말 맨날 수수료 갖고 싸우고 계속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보다는 좀 비영리적인 어떤 목적의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치킨 협동조합에서 그 자기네들이 회비로 운영을 하든가 거기서 하면 자생적으로 좀 그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 정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앱 업체에서 앱 회사에서 이제 등록한 그 가맹점들 있잖아요. 그 등록한 가맹점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아까 같은 경우에 그렇죠. 수수료 인하라는 게 정말 그냥 문자로 딱 통보하고 말고 예전에 사실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처음에는 영업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등록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은 그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맹점들이 예를 들면 수수료가 높다든지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주지 해서 빠져나가면 사실 이 앱은 등록한 그 가맹점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게 만들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뭐 다른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부터 관리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소비자들한테 전가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맨 처음엔 소비자들의 편리함을 추구한 것도 좋았고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입장대로라면 그 점주들에게도 또 질 좋은 서비스와 앞으로도 이런저런 교육들을 해준다는 목적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아직은 좀 찾지 못한 그 중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와 경쟁 업체들 또 점주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합니다.